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분위기는 겉으로는 야, 우리 이길 것 같아 라는 건 아니지만 내심 속으로는 분위기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민주개혁 세력과 함께 저는 200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민심이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되도록 힘차게 심판합시다. 자, 200번 왔습니다. 조택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강화홍진 200번 조택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야, 정말 이거 우리 200석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도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우리 민주당이 7석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접전지가 한 15곳 안팎이 됐어. 그러면 저 7석보다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울도 용산 같은 데는 여권 강세 지역인데 지금 분위기가 우리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전에요. 범야권에서 그래픽 한번 봐주세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4년 전에 범야권이 민주당부터 해갖고 위성정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해서 총 190석이었습니다. 범여권은 상대적으로 107석에 머물렀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이번에 조금 더 잘하면 우리 저 범야권이 한 200석 이상은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이런 분위기가 물밑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0석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지는 물음표를 찍어야 하겠으나 실제로 200석 이상을 범야권이 획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헌법 바꿀 수 있어요. 국회의원 제명 당연하고요.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탄핵 가능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 얘기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발언들이 나오니까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저런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만할 수 있고요. 의석 얘기를 과거에 몇 번 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선거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200석이라는 이 한국 정치에서 한국 입법부에서 상징적인 숫자인 200석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고요. 탄핵 소추안도 발의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헌안도 그렇고 탄핵 소추안도 그렇고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고 개헌안도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오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200석이 아니라 지금 15일 동안 200번도 바뀔 수 있는 게 유권자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 그 의석수 이렇게 비교돼 있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넣어주세요. 물론 모르죠. 선거는 아직 14일 남았으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으나 저 범야권 부분을 보시면 19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 진영의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전에는 그때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었잖아요. 지금은 더불어민주연합이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그 당시 아시죠? 열린민주당 그렇게 해갖고 지금 17 더하기 3 하면 20석이잖아요. 근데 저 비례만 놓고 봐도 이번에는 우리가 더 먹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기본적으로 의석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지금 조국 그 혁신당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의석수가 꽤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비례만 놓고 보면 4년 전에는 우리가 17 더하기 3, 20개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우리가 지금 분위기면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4년 전에 190이었는데 10개 이상 더 먹으면 200개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민주당 일부 진영의
조심스러운 관측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최수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저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여권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승리하려면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73석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자. 뭐냐. 그 여당의 강세 지역인 TK와 PK와 강원 지역을 합하면 총 73석입니다. 이 73석을 거의 석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충청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그때 2012년 과반 넘어갔을 때 이 법칙으로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낙동강. 아하.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는 데다가 수도권에서 최소한 이걸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하지 못하면은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의 위기가 온 거는 분명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듯 선거는 제가 보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사 금지 공표 기간 두 번에 아마 출렁거림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얼만큼 그 여당으로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캠페인을 하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직 일당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싸움이 분명한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200석이라는 걸 주는 순간 예. 정말 대한민국 또 하나의 균형추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 총선이라는 게 여러 차례 치러졌지만 뭐 범야권이든 범여권이든 어떤 그 진영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뭐 이번에 어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권에서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우리가 그래도 이 선거점 초반부만 하더라도 우리가 151석 이상 과반은 아니더라도 1당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종섭 대사, 황상무 전 수석 이 사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4년 전 총선에 참패했던 그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이제 합해갖고 103석을 얻었거든요. 야, 103석만 유지해도 좋겠다. 지금 이런 위기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103석은 고사하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100석만 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300개 중에 이런 여권의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스피커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한동훈 원톱에 더불어서 이 인물을 기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목소리는 지금 들을 수 없다 하니 한번 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투입론과 관련해서 어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14일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러한 위기감을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투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